고슴도치의 반짝이는 밤. 숲속 작은 마을에는 루미라는 고슴도치가 살았습니다. 다른 고슴도치와 달리 루미의 가시는 아주 특별했어요. 해가 지면 루미의 가시 끝은 별가루처럼 반짝하고 빛났답니다. 하지만 루미는 낮 동안에는 그 반짝이는 빛을 숨기려 했어요. 혹시 친구들이 너무 놀라거나 자기가 이상하다고 생각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그날 밤은 아주 어두웠습니다. 달도 구름 뒤에 숨어버리고 숲은 온통 까만 그림자로 가득 찼지요. 아, 너무 깜깜해. 루미는 조심조심 숲길을 걸었습니다. 그때 루미는 작은 흐느낌 소리를 들었습니다. 흑, 흑, 내 호두는 어디 갔지? 길가 커다란 밤나무 밑에는 친구 다람쥐 토리가 울고 있었어요. 토리는 고개를 들었어요. 루미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커다란 호두알을 깊은 그림자 속에 떨어뜨렸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너무 어두워서. 토리는 다시 울상이 되었어요. 루미는 망설였습니다. 가시를 빛낼까? 하지만 토리가 무서워하면 어쩌지? 하지만 토리의 슬픈 얼굴을 보니 용기가 났어요. 루미는 눈을 감고 온 힘을 다해 가시를 빛냈습니다. 와, 루미의 몸에서 나온 따뜻하고 환한 빛은 캄캄했던 숲의 바닥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세상에, 루미야, 네 가시가 이렇게 예쁘게 빛나는구나. 토리가 숨을 멈추고 감탄했어요. 루미는 조심스럽게 빛을 비추며 그림자 속을 살펴보았습니다. 찾았다. 여기 있어, 토리. 토리는 반짝이는 호두알을 발견하고 깡충깡충 기뻐했지요. 바로 그때 머리 위에서 아이고, 내 안경 하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부엉이 부엉씨였지요. 부엉씨는 나무에 부딪혀서 가장 중요한 독서 안경을 잃어버렸대요. 부엉씨는 눈이 아주 나빴거든요. 루미는 가시의 빛을 조금 더 강하게 모아 위쪽을 향해 쏘아 올렸어요. 나뭇가지 위에 걸린 작은 동그라미가 빛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찾았다. 부엉씨는 고맙다며 안경을 쓰고 다시 잘 보게 되었어요. 토리와 부엉씨는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루미의 빛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빛이야. 이제 루미는 더 이상 자신의 빛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반짝이는 가시는 루미의 용기이자 친구들을 돕는 따뜻한 마음이었으니까요. 루미는 반짝이는 빛을 뽐내며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반짝이 고슴도치와 황금도토리. 이 숲속 작은 마을에는 특별한 고슴도치 루미가 살았습니다. 루미는 항상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루미의 가시는 햇빛이 닿을 때마다 반짝반짝 무지갯빛으로 빛났기 때문이죠. 어느 날 아침, 루미는 코를 훌쩍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 어쩌면 좋지? 큰일 났어. 바로 청설모 철이었어요. 철이는 꼬리를 흔들며 매우 흥분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루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철아,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슬퍼하니? 철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게 황금도토리가 사라졌어. 그걸로 축제를 시작해야 하는데. 황금도토리는 숲속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고 매년 열리는 수학제의 필수적이었습니다. 철이는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본 건 속삭이는 숲 근처였대. 거긴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을 거야. 속삭이는 숲은 햇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루미는 문득 자신의 가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둠을 밝힐 수 있다면, 하지만 모두가 내 가시를 보게 될 텐데. 철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루미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결심했어요. 철아, 내가 가볼게. 내 가시가 어둠 속에서 길을 안내해 줄 거야. 그리고 루미는 용기를 내어 온몸을 빛냈습니다. 빛나는 고슴도치 루미와 놀라움이 가득한 철이는 속삭이는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루미의 반짝이는 가시는 주변의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루미는 반짝이는 작은 조약돌 길을 발견했습니다. 이것 봐, 철아. 누군가 길을 표시해뒀어. 그 조약돌은 루미의 빛이 비춰야만 겨우 보이는 아주 작은 돌이었습니다. 루미와 철이는 조약돌을 따라 계속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가장 오래된 참나무 뿌리 아래에서 노랗게 빛나는 황금 도토리를 찾았습니다. 그 도토리는 누군가 실수로 굴려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숲속 동물들은 루미의 빛나는 가시 덕분에 황금 도토리가 돌아온 것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루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특별함을 숨기지 않았어요. 루미의 빛은 숲을 구했답니다. 반짝이 고슴도치와 황금 도토리.
우리 숲속 가장 반짝이는 친구 고슴도치 반짝이를 소개합니다. 반짝이는 그의 가시는 밤에도 낮에도 숲을 비추었죠. 친구들은 모두 반짝이의 빛을 좋아했어요. 어느 날 아침 반짝이는 시무룩해 보이는 다람쥐 다람이를 만났어요. 다람이는 보통 가장 신나게 뛰어다니는 친구였는데 오늘은 풀밭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죠. 다람아, 무슨 일이니? 네가 좋아하는 황금 도토리 과자도 안 먹을 것 같네. 다람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반짝아, 황금 도토리 때문에 그래. 전설의 황금 도토리가 사라졌어. 숲의 모든 행복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데. 반짝이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걱정 마, 다람아. 내 빛나는 가시로 분명 황금 도토리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우리 지혜로운 부엉이 지혜님께 조언을 구해보자. 지혜부엉이는 오래된 참나무 가지 위에 앉아 있었어요. 반짝이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지혜부엉이는 나뭇가지로 땅에 글자를 그렸어요. 첫 번째 단서는 이것이란다. 시냇물이 조용히 노래하는 곳. 반짝이와 다람이는 시냇물가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시냇물 주변은 나뭇잎이 무성해서 너무 어두웠고 도토리를 찾을 수가 없었죠. 반짝이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내 빛이 필요할 시간이야. 반짝이의 빛이 닿자 무성했던 풀숲 사이로 이끼가 덮인 돌 하나가 보였어요. 다람이가 조심스럽게 이끼를 걷어냈죠. 돌 아래에는 두 번째 단서가 새겨져 있었어요. 두 번째 단서는 뿌리가 하늘을 향해 뻗은 곳. 다람이는 바로 숲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상수리나무를 떠올렸어요. 상수리나무의 뿌리는 정말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거든요. 다람이는 재빨리 나무를 타기 시작했어요. 나무 꼭대기, 뿌리가 솟아난 틈 속은 칠흑 같았어요. 다람이는 혼자 들어갈 수 없었죠. 반짝이가 틈 안으로 몸을 밀어넣자 빛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거기에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 도토리가 있었어요. 반짝이와 다람이는 황금 도토리를 들고 숲으로 돌아왔어요. 황금 도토리가 나타나자 숲은 다시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 찼답니다. 모두들 반짝이의 용기와 빛나는 가시에 고마워했어요. 별똥이는 숲에서 가장 특별한 고슴도치였어요. 그의 가시는 평범하지 않았죠. 밤이 되면 달빛처럼 은은하게 반짝반짝 빛이 났거든요. 별똥이는 이 특별한 가시 덕분에 숲의 영웅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별똥이는 오늘 아침 가시를 뽐낼 시간이 없었어요. 갑자기 친구 다람쥐 소리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거든요. 소리는 작은 몸으로 헐레벌떡 뛰어와 별똥이 앞에 섰습니다. 별똥아, 큰일 났어. 오늘 달빛 열매 축제 장소로 가는 길을 어둠의 덩굴이 모두 막아버렸어. 너무 두껍고 복잡해서 아무도 지나갈 수 없어. 소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별똥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년 열리는 달빛 열매 축제는 숲 친구들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행사였죠. 모든 친구들이 그 길을 통해서만 축제 장소로 갈 수 있었으니까요. 별똥이와 소리는 급히 덩굴이 막은 곳으로 달려갔어요. 정말 엄청난 문제였죠. 시커먼 덩굴이 얽히고 설켜 거대한 벽처럼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덩굴은 햇빛조차 막아버릴 만큼 두꺼웠습니다. 다른 동물 친구들은 덩굴 앞에서 망연자실 서 있었어요. 저건 너무 어둡고 위험해. 누가 저 미로 같은 덩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 모두가 걱정했습니다. 별똥이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내가 들어갈게. 걱정 마 얘들아. 별똥이가 말하자 그의 등에 있던 모든 가시가 힘차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따뜻하고 강렬한 노란빛이 주변의 어둠을 밀어냈죠. 별똥이는 빛나는 가시를 길잡이 삼아 덩굴 미로 속으로 용감하게 들어갔어요. 가시는 어둡고 복잡하게 엉킨 덩굴을 뚫고 지나가야 할 가장 안전한 길을 환하게 비춰주었죠. 덩굴은 복잡했지만 별똥이의 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별똥이는 가장 약한 연결 지점을 찾아 빛나는 가시로 덩굴을 톡톡 건드렸어요. 그러자 덩굴이 툭 하고 쉽게 끊어졌죠. 마침내 별똥이는 숲 친구들이 지나갈 수 있는 넓고 환한 길을 만들어냈어요. 친구들은 환호하며 별똥이를 향해 달려왔답니다. 다시 한번 빛나는 고슴도치 별똥이가 숲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했어요.